림브레이크 모델을 생산하지도 않고 있는 게 맞기도 합니다. 저가가 아닌 이상은 디스크 브레이크 사양밖에 안 나옵니다. 프레임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도 림브레이크 사양의 프레임들이 안 나와요. 꽉 하고 잡았을 때 제동력 자체는 디스크 브레이크보다 오히려 강해요. 브레이크 암의 등급에 따라서 제동력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림의 열변형이라는 이슈 그것 자체가 일단 디스크 브레이크를 쓰므로 해서 없어졌어요. 굳이 메이커를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열변형이 정말 많이 나와가지고 그 R로 시작하는 브랜드. 참 어색하다 이렇게 앉아서 하려니까. 맨날 야외에서 혼자 하다가. 잘못된 자전거 상식 바로잡기 잘 잡아 시간입니다. 짜하 자린이 자전거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덕으로 가는 길 로드바이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레이크 관련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볼 텐데요. 경력이 짧기 때문에 제 지식으로 전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라이딩 경력 20년을 자랑하는 경태네 자전거 하남점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짧게 소개 좀 해주시죠. 경태네 자전거 하남점 혼자 운영하고 있고요. 라이딩 경력은 제가 199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고인물이네요. 네, 20년 조금 넘었죠. 네, 오래 탔네요. 네, 오래 탔어요. 경태네 자전거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저기 양재점이 나오잖아요. 체인점이나 알고 계신 대로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자전거 매장은 어차피 체인점이라는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음식 장사하는 것처럼 레시피를 받고 납품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운영은 각각 따로 합니다. 양재점은 양재점대로, 하남점은 하남점대로, 당연히 사업자도 따로따로 등록되어 있고요. 어떤 관계시죠 거기랑은? 몇 년 전에 동업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지은 이름이 경태네 자전거인데 지금 양재점을 아주 잘 하고 있는 임경수란 그쪽 대표님하고 한 글자씩 따서 경태네라는 자전거라는 이름을 지은 게 제가 지긴 했어요. 경수의 경자하고 태인의 태자하고 이름이 참 정감 가는데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걸 노리고 졌습니다. 경태네 네, 자전거라고. 딱 들으면은 기억에 날만한 한번 들으면 각인되고 그런 이름입니다. 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 로드바이크의 세계 브레이크 관련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브레이크의 역할인데요. 여러분은 브레이크의 역할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세우는 용도, 감속을 하는 용도, 네, 알고 계신 대로 맞지만 이 브레이크를 잘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인스타그램 보니까 인친분께서 교차로에서 급하게 진입을 하다가 차를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낙차를 하셨다고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이 브레이크에 잡는 요령까지도 알아볼 테니까요.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레이크라는 게 자전거에서 요즘에 많이 안 보이는 추세긴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의 림브레이크가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아동용 자전거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디스크 브레이크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림브레이크하고 디스크 브레이크하고 분명 장단점이 존재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싶지만 그냥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그 둘 간의 작동 방식의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인 림브레이크는 아시다시피 브레이크 암이 있고 그 브레이크 암에 달려있는 패드가 바퀴 쪽에서 제일 외곽에 있는 림이라고 하는 부분을 꽉 잡아서 제동을 일으키는 거고요. 네. 디스크 브레이크는 기계식하고 유압식이 있지만 배선이 유압식입니다. 유압식인데 유압으로 연결된 캘리퍼라는 부품이 있고 그 캘리퍼가 휠의 허브 중심에 달려있는 디스크, 로터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잡아서 제동을 하게 되고요. 오토바이나 자동차랑 같은 방식이겠네요.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라는 방식 자체는 사실 쓰인 지는 되게 이미 오래됐고요. MTB는 이미 림브레이크가 아예 사라졌어요. 정말 저가 때 60만 원대, 70만 원대 MTB 자전거들도 그냥 상식처럼 당연하게 등급은 낮지만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 나옵니다. 아무래도 요즘 디스크 브레이크가 로드바이크에서는 쓰이기 시작한 지 나는 몇 년이 지났고 정착되고 있고 심지어 각각의 완성차 브랜드들에서 이제는 거의 림브레이크 모델을 생산하지도 않고 있는 게 맞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피날렐로 도그마 같은 경우에 이제 최상급인데도 림브레이크 모델과 디스크 브레이크 모델을 둘 다 아직 각각 생산하고 있기는 해요.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외에 대중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스페셜라이즈드, 저희도 많이 집하고 있는 캐논데일, 스캇, 트랙 이런 메이저 브랜드 제품들은 이미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저가가 아닌 이상은 디스크 브레이크 사양밖에 안 나옵니다. 림브레이크를 지금은 올해도 구매를 하기가 어렵다는. 실제로 구매하기가 어려워요. 네, 림브레이크 자전거를 타고 있어서
프레임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도 림브레이크 사양의 프레임들이 안 나와요. 신품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구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커스텀을 따로 맡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입문을 하면서 당연히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린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사장님 같은 경우는 림브레이크 모델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게다가 자전거가 지금 3대인가요? 로드바이크가 3대, 그래블바이크가 1대 있고요. 네. 아직 조립을 안 한 파소니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림브레이크예요. 자전거가 5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로드바이크는 4대가 다 림브레이크고요. 네. 그래블바이크만 유일하게 디스크 브레이크 쓰고 있고요. 근데 이 제동력은 디스크 브레이크가 훨씬 좋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조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의 장점으로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써보는 입장에서, 그리고 림브레이크를 잘 세팅을 하고 그리고 좋은 조합이라고 하면 림브레이크의 제동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결국은 림의 단면의 특성, 재질 혹은 제조 방법과 그리고 그 패드의 궁합이거든요. 그 궁합이 좋으면 림브레이크도 절대적인 제동력의 크기, 꽉 하고 잡았을 때 크기 자체는 디스크 브레이크에 적지 않습니다. 꽉 하고 잡았을 때 제동력 자체는 제가 느끼기에는 디스크 브레이크보다 오히려 강해요. 근데 왜 사람들은 나는 림브레이크라서 제동력이 약해라고 말을 할까요? 저가에 달려있는 림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동력이 낮기도 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암의 등급에 따라서 제동력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5 등급의 브레이크 암이랑 드라이스의 브레이크 암은 실제로 당연히 제동력이 달라요. 퍼포먼스를 좀 키우고 싶다 하면은 브레이크 암은 뭐 바꾸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브레이크 슈만 교체를 해도 제동력이 향상되나요? 슈와 휠, 저가형이라면. 아, 슈와 휠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림브레이크에서의 제동력이 좋아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알루미늄 림브레이크용 휠 셋들도 옆면에 이제 빗살 무늬로 가공이 되어 있거든요. 제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게 적용이 된 게 몇 년 정도 지났고요. 네. 한 10년 전만 해도 그 가공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민자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림브레이크 제동력은 실제로 좀 약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최상급 림브레이크 알루미늄 휠셋들은 림을 다 보시면 거의 모든 것들, 마비, 캄파놀로 그런 제품들 보시면 림 옆면에 빗살무늬가 빗살무늬가 가공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제동력이 비약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결론은 뭐 브레이크 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궁합이 맞는 휠셋까지도 교체가 돼야지. 네, 그래서 림브레이크가 달린 로드바이크 세대 중에 제가 느끼기에 제동력이 강한 건 오히려 알루미늄 휠셋을 쓴 자전거가 제일 강해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나머지 2대는 카본 휠셋에 드라이스 브레이크암이 달려있고요. 알루미늄 휠셋이 달려있는 자전거는 울테그라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절대적인 제동력의 크기 자체는 알루미늄 휠 쪽이 더 강해요. 소재나 강성이나 이런 차이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제동력이라는 거는 이꼴 마찰력인데 그 마찰력을 일으킬 때 알루미늄 림에 가공된 것과 카본보다 오히려 조금 더 높다는 거예요. 카본일도 요즘은 이제 림 브레이크 닿는 면이 코팅을 깎아낸다든가 레이저로 가공을 한다든가 그런 가공이 돼 있어서 마찬가지로 찝 같은 경우에도 빗살무늬 가공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가공 기술이나 그런 것들은 회사마다 이름이 다 다릅니다. 어쨌든 그런 가공이 된 휠셋들은 제동력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카본 휠셋도 마찬가지로 한 7, 8년 전 혹은 한 10년 전에 쓰이던 제품들은 브레이크 잡는 트랙까지도 클리어층이 올라가 있어서 브레이크 면을 따로 가공을 안 해서 제동력이 약해요, 조금. 지금까지 림브레이크에 대한 것들을 아주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디스크 브레이크가 훨씬 제동력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스크 브레이크의 그럼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큰 장점은 기존의 카본 림 브레이크 휠셋들을 사용하셨을 때 많이 보였던 림의 열변형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디스크 브레이크 휠셋은 림 쪽에 제동력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림의 열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건 로터가 올라가겠죠. 많이들 겪어보셨던, 뭐 사실은 안 겪어보신 게 좋지만 림의 열변형이라는 이슈 그것 자체가 일단 디스크 브레이크 쓰므로 해서 없어졌어요.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네, 부분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 장점이 될 수도 있죠. 특정 브랜드 제품들은 굳이 메이커를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열변형이 정말 많이 나와가지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R로 시작하는 브랜드. 열변형이 많이 돼서 정말 건수가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면 열변형이 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용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훨씬 늘어나겠네요, 아무래도. 그것도 그렇고 뭐 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림브레이크는 악천 후 비가 오거나 님이 물에 젖으면 제동력이 약해지고 심지어 이제 노면에서 올라오는 모래와 먼지 때문에 림이 손상이 됩니다. 저도 우천에 많이 사용한 휠은 림이 많이 까졌어요. 근데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날씨에 대한 영향을 덜 받고요. 그래서 예전부터도 MTB에서 썼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도에 따라서 그 레버의 간격이나 그런 것들이 격하게 변하지 않아요. 림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가 됨에 따라서 레버의 깊이라든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격하게 많이 심하게 변화가 되는 편인데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패드 자체의 두께가 1mm가 안 돼요. 그래서 패드가 물론 안 변하는 건 아니에요. 패드가 마모됨에 따라서 그 세팅이 바뀌는 범위가 적습니다. 그래서 좀 리니어한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림브레이크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 림브레이크를 쓰면서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거는 브레이크 패드와 휠의 관계도 있지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은 케이블이거든요. 그렇죠. 케이블. 케이블의 마모.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주행 거리가 많은 자전거는 브레이크 케이블을 거의 한 2달에 한 번씩은 바꿔요. 실제로 저는 자전거를 거의 매일 타고 여러 대를 바꿔서 타다 보니까 그 자전거의 컨디션이 나빠지는 걸 되게 빨리빨리 캐치하는 편인데 제 기준에서는 특히나 우중 라이딩을 많이 하고 한다면 브레이크 케이블은 2개월 정도를 쓰면 제 성능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디스크 같은 경우는 유압식이니까 그런 영향이 적죠. 거의 1년 내내 라인에서는 같은 컨디션이 나오게 돼요. 물론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격하게 다운을 오래 하거나 그러면 뭐 주행 거리가 정말 많거나 그렇지만 적어도 외부 환경에 의해서 뭐 비를 맞거나 그런 거에서 영향은 덜 받는 편이죠. 또 한 가지 장점은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그 가하는 압력 대비 상승하는 제동력이 선형짝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정하게 나와요. 그래서 컨트롤하기가 편해요. 유압 브레이크는. 특히나 림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세팅이 좀 잘못되거나 경량을 추가한 브레이크들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가하는 압력 대비 제동력이 솟아나는 게 일정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잡았다가 갑자기 좀 꾹 잡았는데 갑자기 제동력이 확 오른다거나 이렇게 움찔하게 된다거나 아무튼 제동력 자체를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는 적게 잡는 것과 강하게 잡는 것과 그런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되게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늘어납니다. 일정하게 가하는 거에 대비해서 제동력이 일정하게 늘어나서 그래서 초보신자분들도 컨트롤하기가 좋아요. 제동력에 대한 걸 컨트롤하기가 좋아요. 브레이크 오일이 들어가잖아요. 네, 브레이크 오일 들어가죠. 그거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나요? 심한 분들은 막 5년 지나서 컨디션이 나빠져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년 정도는 사실 그냥 쓰셔도 괜찮을 거예요. 1년 정도는. 예민하신 분들은 감이 나빠지면 느끼게 돼요. 네. 대표적인 예로 이제 기포가 차가면 레버가 들어가는 압력이 일정하지 않게 됩니다. 갑자기 쑥 들어간다든가 네,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때 어차피 블레딩을 하면서 오일을 갈게 되죠. 근데 그런 문제가 없다면 사실 1년 넘게 그냥 쓰셔도 딱히 뭐 오일이 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디스크 브레이크가 네, 훨씬 디스크 브레이크가 유리하네요. 낫죠. 다만 아쉬운 거는 로드바이크에 적용되어 있는 디스크 브레이크들은 대체적으로 다 시마노건 스램이건 패드 사이의 간격이 되게 좋습니다. 세팅할 때도 좀 많이 어려운 편이고요. 특히나 스램은 시마노보다 이제 간격이 좁아서 소음이 나기가 되게 쉬워져요. 로터가 조금만 변형이 돼도 칼 가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그쵸. 다운힐 하고 나면은 열을 받아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걸 잡기가 좀 어렵고요. 크리스 프룸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이제 팀을 옮겼거든요. 그 팀을 옮기면서 기존에까지는 림 브레이크를 쓰다가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를 올해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느낌을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언급이 됐던 얘기예요. 크리스 프롬이라는 선수 자체도 나는 디스크 브레이크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 언급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패드 사이 간격이 너무 좋아서 본인도 아마 소음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겪었나 봐요. 네. 제가 보기에도 아무튼 패드 간격이 너무 좁고 간혹가다 리턴 불량 브레이크 패드가 이렇게 잡았으면 원위치로 싹 가야 되는데 이게 좀 느리게 가거나 덜 가거나 해서 닿아서 소리가 나거나 그런 소음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블 바이크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쓰고 있지만 로드 바이크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아직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의 로드 바이크에 적용된 디스크 브레이크 컴포넌트
뭐 시마노건 스램이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개선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시마노 신형들이 나온 걸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로드바이크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는 제 기준에는 100%는 아니에요. 100점이 아니에요. 제 느낌으로는 시마노는 한 80점, 스램은 한 60점 정도. 네, 스램은 60점 정도라고 보는데 그건 뭐 스램 쓰시는 분은 이미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굳이 그거 아픈데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네. 정비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네, 정비하는 데는 뭐 그래도 뭐 터무니없이 어렵지는 않은데 아쉬운 거예요. 뭔가 분명히 요거는 개선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브랜드에서는 어서 하루빨리 개선된 브레이크를 내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